안행부 장관님, 네.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안행부 공무원 문제요. 네. 그거 아까 오전에 네.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? 확인된 게 있으신가요?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은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고요. 네. 그 조모 행정관에게 사건을 관련해서, 즉 최모군에 대한 가족관계 기록부를 조회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안행부 소속 기관 김모 부장을 감찰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조모 행정관의 그런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날, 그러니까 6월 11일이죠. 이날 조모 행정관과 2건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한 건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. 네. 다만 이 내용은 친목 행사에 관한 것이 신상적으로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 당사자의 얘기입니다. 네. 저희는 사실관계를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현재 휴대폰에는 그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것은 이제 바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6월 11일 날 통화 1회, 문자 2회, 그래서 3회 걸쳐서 발신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화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, 지금 그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참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에 안행부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 참 어쨌든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, 실제로 그 행정관과 교류되고 있었다는 그 날짜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. 6월 11일은 결국 최동욱 총장이 그 당시 국정원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라고 밝히고 난 1시간 후고요. 문자가 있었던 게. 그리고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 보냈다라는 그 6월 13일은 결국 그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기 하루 전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의혹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이 부분은 안행부가 관련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. 안행부 공무원이.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시리라 기대합니다. 네, 네. 우선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찰도 했고, 네. 또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럼 법안 심의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.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? 네. 네. 사실은 저는 주민등록 제도라는 것이 취지 자체가 애초부터 이 문제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종신적인 그런 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거, 이것이 매우 좀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. 이 상황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는 주민등록 번호 자체에 대한 좀 새로운 그 체계를 도입해보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장관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? 그러니까 실제, 네. 진 의원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문제는. 네, 그런데 네. 이제 이 전체 틀을 바꾸는 부분은 이제 네.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,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. 이 문제는 단지 이제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한
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, 압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누군가는 한번 먼저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. 보여져서 안행부 장관님께서 네. 어쨌든 계속 문제되는 끊임없이 주민등록 번호가 사용되고 확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정보 네. 유출되고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좀 네. 고민해주는 그렇게 그런 하겠습니다. 걸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발급을 하게 되면 뭐 복지제도나 뭐 여러 가지 건강보험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면 주민등록과 연계돼 있는 기타의 제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의 관계도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. 네. 근데 복지부하고도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. 제 생각에는 실제로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부여할 필요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주민등록증을 부과한 그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국내에 그 국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나 이런 그 권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된 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.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각종 복지 관련한 부분 또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그 수준은 다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정안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요. 네, 소방대청장님. 저희가 지금 그 안보교육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국감 과정에서 받은 자료로 또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네. 한 1분만 주시겠어요? 네, 네. 실제로 민방위 교육의 강사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. 그 강사들에 대해서 강사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아마 기사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1월 25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. 관악 민방위 훈련장에서 화생방 대처 요령 뭐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응급조치에 대한 강의 내용에서 추락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. 그 추락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데 굳이 한 대통령의 사고 문제를 굳이 사진까지 보여줘가며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이게 왜 네, 지금 바로 시작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. 네.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네.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 관악구 민방위 훈련시에 있던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. 네. 11월 25일께쯤 그 상황이 있었고, 네. 바로 그 상황이 이제 27일. 네. 그래서 부적합한 강사로 해서 해촉을 했다고 합니다. 관악구에서요. 관악구에서요. 예,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듣고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요것은 제가 향후에도 현장 문제성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요. 강사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에게 시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. 네. 네, 진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황영실 의원은 안 하시겠습니까? 예, 백지연 의원님 해주십시오.